만약에 창의 주제 활동을 안 했다면 대학에 떨어질까요? 그거 가지고선 떨어지기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럼 창의 주제 활동을 열심히 하면 대학에 붙을까요? 뭐 그거 가지고 붙지도 않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또 할게요. 예. 그 자치활동에서 학급 회장이나 아니면 학생회 임원을 하면 대학에 가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동섭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이 이수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서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첫 학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34단위를 일주일에 배운다. 학교에 따라 좀 차이는 나지만은 30시간은 보통교과를 배우게 되고 4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게 됩니다. 뭐 거기에는 학급 회의도 있을 수가 있고 봉사활동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테마여행이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된 것이고요. 진로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도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 창의적 체험활동들이 대학 입시에서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자율활동과 자율자치활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제에서는 자율자치활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율활동이라고만 그랬죠? 현재 고등학생들은 다 자율활동입니다. 내년에 중학생이 고등학교 오면 자율자치활동이 되고요. 내년에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도 자율자치활동이라고 이제 바뀌죠, 이름이. 자율활동은 크게 보면 학급회의와 학급 중심의 활동을 하는 거죠. 자치활동하고 그다음에 뭐 학기초나 그럴 때 적응활동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최근에는 자율활동 안에 창의 주제활동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뭔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탐구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근데 앞으로 자율자치활동이 되면 자율활동과 자치활동으로 바뀌는데 이제 자율활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창의 주제활동, 주제탐구활동이죠. 봉사활동도 좀 들어가 있고요. 프로젝트형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치활동은 여전히 자치활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다. 시간수도 거의 그대로다 이거죠. 보통 학교에서 창의 주제활동 시간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개인이 하면 진로활동에다가 포함시키고 학생들이 여럿이서 혹은 학교가 주어진 주제로 탐구활동을 하면 창의 주제활동 안에 자율활동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시간에 있거든요. 이게 자율활동이라는 게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치도 해야지, 적응활동도 해야지, 뭐 그러면서 창의 주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 뭐 창의 주제 활동에서 깊이 있게 뭔가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응활동은 입시의 평가가 거의 안 될 것 같죠. 뭐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잘 받았어요 했다고 이 학생이 태도가 바르구나, 학교 생활을 잘했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창의 주제 활동을 안 했다면 대학에 떨어질까요? 그거 가지고선 떨어지기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창의 주제 활동을 열심히 하면 대학에 붙을까요? 뭐 그거 가지고 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도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서 뭔가 탐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또 할게요. 그 자치활동에서 학급 회장이나 아니면 학생회 임원을 하면 대학에 가나요? 꼭 뭐 그 학급 회장했다가 합격하는 건 아닌데 플러스 요인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같으면 학급에서 이제 보통 지금 한 25명, 30명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이거는 또 대학에서 좀 중요하게 평가할 것 같거든요. 안 해본 학생보다는 좀 해본 학생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학급이나 학생회 임원을 한 것이 그것이 잘 보여가지고 대학에 합격할 수는 없지만 봉사자 차원에서 학급에 봉사하고 그다음 학생회에 봉사하고 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기회가 되면 해야 되는데 성적도 좋고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보면 임원한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왜 뒤로 빠져 있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기회가 되면 자치활동 안에 자기 역할은 제대로 해내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또 어찌 보면은 적극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학생의 어떤 성격, 긍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어떻다 이런 성격 같은 거를 좀 읽어볼 수 있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사정관한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 임원 활동이든 아니면은 그런 부장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면은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계기가 되겠네요. 서울대학교가 그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를 학생부 예. 종합전형 안내 책자에 넣어놨더라고요. 예. 그 학급 또는 학생의 임원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가? 임원을 하지 않아도 리더십을 보여줄 방법이 뭐냐? 반장, 부반장, 임명장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학급 임원이 되려고 뭐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 뭐 학급회장이나 학생회장도 중요하지만 소풍 갔는데 사회 봤어요. 굉장한 리더십이 있는 거죠. 예, 그럼요. 그래서 학생이 남들 앞에 나서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정도면 리더십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니까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다고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가면 그 자율활동 안에 주제탐구 활동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적응활동과 개척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똑같은 얘기고요. 근데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 자율활동으로 들어왔어요. 새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봉사활동이 없어지면서 봉사활동 영역이 따로 설정이 안 돼가지고 어떤 것은 자율활동에 와 있고 어떤 건 동아리 활동에 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 있는데 지금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하고는 있어요. 프로젝트형 봉사를 실제로 학교가 참여해가지고 계획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입학생부터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자율활동 안에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봉사활동 혼자 하는 건 거의 어려운 점도 있고 의미가 없고요.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뭐 5명, 6명이 해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계획을 해서 그 계획서를 담임선생한테 제출을 하고 그럼 담임선생님은 또 그걸 가지고서 승인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학교생활기록부에다 기록도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환경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점심시간에 학생들, 동료들 그 질서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다시 한번 한다거나 학교에서 할 만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서 한번 하면 보람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다 보면은 습관이 또 좋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봉사활동이 자율활동에도 있고 동아리 활동에도 있는데 학교 안에 있는 일로 봉사활동을 한다면 봉사 동아리가 될 것 같아요. 청소 봉사 동아리 혹은 뭐 학생 등교지도 봉사 동아리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프로젝트형 봉사를 자율활동 안에 넣어놨는데 학교가 프로젝트형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할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너네가 짜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뭐니 해도 자발적으로 학생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뭔가 해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접 나서서. 학급에서 이제 담임선생님 주관하에 주로 이제 자치활동, 자율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활동에 단순하게 참여하는 거 가지고서는 성장이 안 되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전체적으로 집단에서 잘 어울리고 좀 나서서 자발적으로 집단을 위한 일도 좀 하고 사회를 위한 그 일을 할 자세도 있고 자기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좀 뭐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기준이 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거는 대학에는 입학사정관님들이 많이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학생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